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이영은 리더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석 다이아몬드 이영은입니다. 네. 너무 멋지고 대단하신 분들이 서는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다라는 게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김일주 스폰서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데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너무 멋진 기회를 주신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메이를 하고 변화된 저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아메이를 한다는 거, 그리고 아메이를 네, 죄송합니다.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인생에서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특히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아메이는 27살 때 왔어요. 소개팅이라는 걸로 왔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아시는 분이 너무 괜찮은 청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메이를 한다는 거예요. 괜찮은 청년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을 했고 그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분으로부터 소개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을 받았는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제가 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예의상 그 자리에 제가 나가게 됐죠. 제가 아메이를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어쨌든 멀쩡한 남자가 나와서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몇 번의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같이 차를 마시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물건을 줄 게 있는데 같이 들렸다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어서 갈 수 있다고 들렸다 가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차에서 잠깐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저보고 같이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 알겠다고 하고 같이 그 집에 올라갔어요. 사실 방종아 리더도 만난 지 몇 번 안 됐고 잘 모르는 사이인데 더 모르는 그분과 함께 어색하게 서로 인사를 하면서 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거든요. 지금의 파이토 믹스죠. 그 당시 이제 퀸치 체리 음료수를 주면서 이게 아메에서 나온 음료수라고 맛이 어떠냐고 네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데 방에서 들지도 못한 칠판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저는 아메이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메이가 뭐 다단계? 약간 이 정도의 이미지가 있었고 뉴스에서 봤던 그런 뭐 밝은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잘못 올 때를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선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진짜 떨리는 그 심장을 부여잡고 제가 이걸 듣기 전에 화장실 한번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가는 길에 현관문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갈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저 현관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신발 신고 엘리베이터를 잡으면 붙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붙잡고 비상 계단으로 빨리 뛰어내려 가야지라고 생각을 한 그 순간 너무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던 제 가방이 그분 차에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가서 정말 변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변기물을 내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요. 손도 씻고 그러면서 다시 그 자리에 앉게 됐어요. 거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차에서 저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들어보니 어떻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저에게 그 얘기를 왜 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제가 본인이 하는 아메이를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 만나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생필품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해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이제 만남을 이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남자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아메이가 어떤 일이지라는 호기심이 있던 그 시간들이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서 호기심을 해결할 시간을 주지 않는데 어딜 그렇게 바삐 가나 봤더니 아메이 한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미팅장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팅장을 갔어요.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저는 영화관 대신 그 미팅장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는데 저 영화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저의 데이트 장소는 ABC와 미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아메이를 알아보게 됐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앉아있으면 사실 보이고 들리지 않습니까? 아메이 비전 너무 매력있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용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애용자는 아니고 제가 뒷목이 늘 아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메가3를 추천받아서 그 오메가3를 먹었는데 뒷목이 어느 순간부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계속해서 먹고 늘 피부관리실을 다니던 피부에 고민이 많던 저였는데 아티스트를 쓰면서 피부 고민이 조금씩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제품을 사실 안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미팅장을 가게 된 거죠.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니고요. 그냥 들으니까 재밌고 즐거웠기 때문에 정말 데이트하는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네가 SP 정도는 해봐야 파트너들과 소통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메이는 잘할 자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매일매일 탱커의 일지를 쓰고 로스맵을 그리고 상담을 하고 데모하라 그럼 데모하고 사업 설명하라고 하면 사업 설명을 하면서 9월 한 달을 정말 치열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달에 SP 성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SP 성취를 했더니 파트너가 생기더라고요. 사업 설명과 데모를 했으니 당연히 파트너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재미를 느껴가고 있던 중에 이제 그 처음 나온 그 파트너가 저에게 팔로업을 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저에게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남자친구에게 나는 못 가겠으니까 대신 가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PPT가 하나도 안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이제 그가 다이아몬드 된 것도 제가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한다고 하면서 저는 어쨌든 비즈니스를 했는데 제가 팔로업을 남기고 며칠 전에 남자친구가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떨리는 마음을 보여잡고 또다시 팔로업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덜덜 떨면서 대문도 하고 사업 설명도 했거든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 파트너의 그 소비자분께서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너무너무 못했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마음을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설마 저런 사람이 나를 속이겠냐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의 그래도 너무 부족하지만 그런 진심은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내가 다 채워지고 나면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해보면서 느꼈거든요. 행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채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SP를 목표로 시작했던 제 비즈니스가 플래티늄이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그 사파이어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됐고요. 저를 위해서 시작했던 아메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그런 아메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행을 하던 와중에 제가 맹장 수술을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메이 하는 사람은 1인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인실, 5인실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얼굴에 팩을 하고 있었더니 옆에 같이 맹장 수술로 입원했던 분이 저보고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여기 뭐죠? 갑상선암에 걸리신 분도 해달라 그러고 유방암에 걸리신 분도 해달라 그러고 대장암에 걸리신 분도 해달라 그래서 너무 화기애애하게 제가 3주에 그런 병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분은 공기청정기도 구입하시고 화장품 풀세트도 구입하시고 모든 침대에 있던 분들이 유산균도 같이 드시고요. 그 병명에 따라서 제가 커스터마이즈 해주면서 뉴트라이트 제품을 전달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비즈니스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냥 현모양처로 집에서 그냥 문화센터나 다니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실 조금은 안쓰러워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열심히 비즈니스 해서 여행도 모시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한 여행은 가고 싶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따라간 그 여행에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고요. 네, 억지로 가 분들 표정 같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저희 아빠가 본인은 드시지도 않던 XX를 주문받아 오시고 정수기를 주문받아 오시더라고요.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여행을 모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매번 가족여행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데 핀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팅장에서 강의장에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핀업을 하고 싶으면 당신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하기 싫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요리였습니다. 제가 먹는 건 좋아하지만 남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요리 미팅에 참여를 하고 나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절대 하지 않아야지라는 결단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목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목표를 핀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딱 먹었더니 그 비즈니스가 실턴 요리가 기회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과 팀워크로 요리 미팅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오후, 저녁 그리고 주말까지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요리 수업을 해 나가면서 저의 이제 그 싫어하던 요리가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요리 명장이라는 것까지 제가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거든요. 임신을 할 줄 모르고 그 서류를 냈는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서류 1차 심사가 통과되고 나서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임신을 하면 떨어뜨릴까 봐 비밀을 하고 제가 이렇게 본선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때 사실 너무너무 이 사진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제일 날씬했을 때예요.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먹지를 못해서 제일 살이 빠져 있을 때인데 제가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 본선을 무사히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정말 그 컨테스트가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입덧이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사히 이렇게 본선을 치르고 이렇게 요리 명장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저 요리 미팅의 주제가 뭐였냐면 다이어트 요리였거든요. 저는 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도전을 했고 이제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함께 요리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비즈니스를 같이 진행을 했죠.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도 너무너무 잘 키우고 싶고 비즈니스도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았어요. 둘 다 너무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네. 정말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PPT도 말을 듣지 않네요. 네,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 네네. 정말. 네, 어쨌든 승무원보다 더 오래 비행기에 서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여행을 했었거든요. 안 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떠 있어요. 아, 누를 화면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머. 네네. 어쨌든 그렇게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위기는 저에게 기회가 되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하지 못했던 미팅을 아이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저희는 시도 때도 없이 줌 미팅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미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아이들도 같이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보면서 정말 너무 뿌듯한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네. 뿌리에서 추출한 이눌린과 함께 네. 함유된 배합을 먹었을 넘어갈게요. 때 훨씬 더 좋은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훨씬 더 삐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는 카톡을 지금 이제 끝나고 네, 저건 바짓기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식사 시간하고 네. 그러니까 카톡으로 넘어가도 바로 되는데. 그냥 찍어서 네, 그렇게
네,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정말 침체되어 있던 약간은 힘이 빠진 저희 파트너들에게 제가 좀 더 기운을 북돋아 주고 싶었어요. 우리 탱코의 1번이 뭔가요? 운동이잖아요. 정말 운동을 저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운동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늘 다이어트는 했지만 제대로 FM대로 바디킬을 해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바디킬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운동과 바디킬 했고, 그리고 이제 바디 프로필까지 이렇게 도전을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파트너도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팀으로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파트너들과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파트너의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사실 좀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너무 엄마의 그런 성공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가는 그 여행을 기다리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거든요. 이 사진은 올 초에 치앙마이에 리더십 여행을 함께 갔던 저희 파트너들과의 사진이고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희 한국에 있는 파트너들도 얼른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같이 가족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파트너들이 찾아오면 언제든 따뜻한 밥을 주고 싶다는 저희 스폰서님의 그런 그늘 아래서 따뜻하게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도 네, 늘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신 스폰서님들이 계셔서 저희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네, 저희 스폰서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 스폰서님처럼 저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리더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차분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유쾌하셨죠? 네, 아메이를 만나는 그 여정 가운데 더욱 더 많은 공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소개팅 남의 주인공이죠. 네, 저희 이제 또 리더님을 만나 뵐 텐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보면서, 역시, 리더님의 또 언어의 마술사가 또 나타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리더님의 인스타를 보면은 어쩜 이런 생각을 하시지? 라고 할 정도로, 리더님의 그 모습 그대로 이 사업을 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게 나답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정말 나다울 수 있는 이유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네, 리더님의 초창기 테이프를 제가 그 테이프 시절 테이프와 그다음에 오디오를 들을 때마다 리더님께서 기본에 정말 많이 충실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한 리더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업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제목이 뭐였다고요? 네, 방중하게. 네, 방중하 리더님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중하게, 중하게, 한 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나다워지게 만들어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방중하 리더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방중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아이드 FCA에 이제 이번이 제가 세워보기로는 네 번째였던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김일두 스폰서님이 저를 이렇게 또 자주 찾아주시고 가게 멘트 같은데 어쨌든 자주 찾아주셔서 너무 이렇게 자주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인정해 주셔서 너무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두 스폰서님과 첫 그 강렬했던 만남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저는 아까 앞서 이영은 리더가 이야기를 했듯이 29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29에 파운더스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성취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희한하게도 마감 때까지 아프지 않았던 제가 탁 마감하고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날인가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빡세긴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어 달 있다가 제주도에서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한국 아메이에. 그때 김일주 스폰서님께서 그때 지금 현 대통령 나이로 이야기하자면 27이잖아요. 83년생이었으니까 지금도 83년생인데 그래서 이제 김일주 스폰서님이 다 모여 있었던 자리에서 저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방중아 일어나봐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일어났죠. 그래서 83년생이 지금 다이아몬드가 돼서 왔다. 28, 29인데 왔다. 너네들 뭐 하고 있는 거냐? 나머지 리더님들 보고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비의도적 가해자가 되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왜 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왜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걸까? 이게 은따 같은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때 엄청 혼란스럽고 힘든 나날 2박 3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근데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또 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또 제 인생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많은 양력 같은 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아메이 이전에 별 삶이 없었어요. 그냥 학생으로 살아오다가 그다음 알바 조금 하다가 아메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사실 요즘 보면은 너무 멋진 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별 그거 없는 저를 김일주 스폰서님께서 또 외국도 데려나가 주시고 또 각종 행사에 이제 스피커로서도 혹은 사회자로서도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서 인스타가 몇 명 있다, 유튜버가 구독자가 몇 명 있다 이런 걸 해놨는데 재작년에 제가 실수로 책을 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이 또 우리 아메이인들 간의 의리로 인해 가지고 네이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가 또 아메이에서 책이 나오면 한 권씩 사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되어서 이 정도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싶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건 제가 이렇게 되려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시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잘 살아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휴학 기간이었으니까 제가 복학을 해서 이영은 리더 그때는 이제 복학을 하니까 복학하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있었던 여자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여자친구가 없어졌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한 자본금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돈을 조금 있으면 학교 가서 좀 이렇게 새로운 여자친구를 지금의 이영은 씨가 아니라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으로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서 조금 돈을 모아서 학교로 복학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2005년, 2006년에 아메이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해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그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정말 제가 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제품도 전달하러 다녀보고 명함도 돌려보고 정말 시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봤는데 목표가 그 한 해 동안 500만 원을 모으는 거였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해 동안 500만 원 모았을까요? 못 모았을까요? 네, 1년 총 수입이 500만 원이 될까 말까였어요. 1년 총 수입이 500이라면 월 40이란 소리죠. 여러분 어때요? 인생 걸고 열심히 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매진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사실 망설여지죠, 그죠? 그런데 저도 바보가 아닌데 한 해 더 휴학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40만 원 12달이었으면 사실 다음이 보이지 않는데 3만 원, 10만 원, 20몇만 원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지나니까 1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수익이 만들어지니까 그 상승하는 그 방향성이 저한테 기대를 심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플래티늄이 되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파운드스 플래티늄이 되고 한 해 핀업을 하면서 복학과 휴학을 반복하며 저는 29, 30에 제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메이 시작한 해로부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연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그려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에서 10년 전, 또 10년 후, 20년 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물론 81세에 끝나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걸 보면 야 정말 조금 더 삶의 자세가 발라지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간은 계속해서 흐를 건데 중요한 건 시간이 나의 편이라고 정말 느껴지는지, 시간은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성적표 한번 중간 정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뭘 가져다 줬나요? 노화와 주름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뭘 가져갔나요? 심적 여유와 체력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점점 더 근접해 간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어쩌면 시간을 내 편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리가 한번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두고 후회하죠. 왜 후회해요? 노력으로 후회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돌아간다고 공부 더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암회하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 쉽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몇 분이나 지금 글을 막 적고 있잖아요. 아직 별 이야기를 한 것도 없는데 뭔가를 적어요. 뭐 긴 건 뭐 노래 가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계속 적으시는데, 중요한 건 이런 적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너 학창 시절에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겠다는 그런 교만 넘치는 발언을 합니다. 서울대는 글자 몇 개 적는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처럼 우린 돌아간다고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린 바뀌지 않을 건데 노력 베이스로 인생은 바뀌지 않고요. 결국 뭐냐면 선택은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떤 선택들 잘못해왔나요? 왜 그때 그 집을 팔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 주식을 샀을까? 왜 그때 그 남자를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충분히 돌아가면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방향성은 내가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선택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요? 갈수록 나아지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국아메이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자산들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뭔가 쌓인다는, 누적이 된다는 그런 가지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자들의 유튜브로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어릴 때 돈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면 어린 놈이 돈한다고 야단을 듣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돈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봐도 결국 뭘 얘기하냐면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라,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보니까 이런 부자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자동차가 돈을 많이 벌었죠. 일반인이었으면 그 돈으로 호요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얘네들은 거기에다가 벌은 돈에서 빚까지 더 내어서 현대백화점을 짓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또 스톱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빚내서 현대카드를 만들고 현대호텔을 만들고 현대전자를 만들고 현대홈쇼핑을 만들고 현대캐피탈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쭉 보면서 얘네들은 뭘 하고 있을까? 방향성이, 개인의 방향성은 총재산의 축적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 재산 얼마야? 뭐 이런 것들. 근데 얘네들은 총재산의 축적이 아니라 달달이 들어오는, 어쩌면 현금 흐름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어쩌면 총재산은 오히려 제로나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느끼게 되면서 정말 먼슬리 인컴이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나오는 수입, 그걸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치 이 모양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가장 그나마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첫 번째 레그를 만들어서 또 수입도 만들고 하면서 그 만들어진 수익과 시간으로 두 번째 레그를 또 열심히 만듭니다.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또 세 번째 레그를 만들죠. 그리고 네 번째 레그, 다섯 번째 레그. 마치 아메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분들은 여기 절대로 시간을 셀링하는 형태의 수입을 만들지 않더라는 거죠. 뭐냐면 본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 현대카드만 봐도 카드 사장님이 현재 하지 않아도 사실 이 카드 결제에 의해 가지고 카드 사장님은 꾸준한 수입을 벌어갈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태어나자마자 내 시간을 값비싸게 셀링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뭘까요? 좋은 유치원 가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건 똑같은 시간을 셀링을 하는데 얼마에 셀링할 것인가. 우리 아이가 최저시급 안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남들처럼 1시간 일해도 10,000원이 아니라 40,000원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전문직처럼 50,000원 받았으면 좋겠죠. 연봉이 더 높았으면 좋겠잖아요. 똑같은 시간 속에. 어쨌든 시간을 셀링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개념에서 부자들은 완전히 벗어나 있었어요. 뭐냐면 시간은 투자의 대상. 투자라는 건 즉답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내가 시간을 투입한다고 바로 돈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시간을 투입했는데 바로 돈이 나온다면 그건 투자라고 볼 수 없고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죠.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 가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받는다면 나는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나의 노력은 나의 부보다는 우리 사장님의 부에 좀 더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결국에는 시간을 투자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수입이 들어오게끔 설계를 해나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메이가 이거와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에게 아메이가 그렇게 오진 않았죠. 이건 저희 어릴 때 사진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실수로 몇 번 연속 괜찮은 성적을 받는 바람에 저희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죠. 안타깝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 경제의 대부분의 어떤 지출이 저의 교육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가 중학교 때 ABCD 배웠던 세대인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원어민 학원을 가게 될 정도로 그 지방에서 그것도 엄청난 학구열을 가지고 계셨고 저는 중학교 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스케줄을 소화를 해냈었어요. 아침에 검도를 가고 네, 그 라이프스타일 지금의 김일주 스폰서님의 삶이죠. 새벽 5시에 가서 그렇게 이제 아침에 3분 수학을 풀고 갔다 와서 오성식 영어를 듣고 뭐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뭐 이제 갔다 오면 또 밤 10시, 9시, 10시까지 학원을 또 다녔던 그러면서 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서울대 투어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멋진 결국 이제 우리 친구와 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두 부모님이 너무 열성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친구와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서울대도 잡혀가고 학원도 보내지고 이런 부모님 목표가 뚜렷한 거죠. 우리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파트너는 아직 PT 갈 생각이 없는데 내가 에메랄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허락받지 않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결국 결과적으로 둘 다 보여주지 않은 학교에 가게 됐죠. 근데 그 전조 현상이라는 건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아동복 가게를 하실 때 아까 같이 갔던 친구 부모님께서 택시 기사셨어요. 택시를 타고 함께 뭐 좀 돈 좀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작된 아메이가 저희 집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갔는데 아메이란 걸 알고 너무 실망하신 두 분이 아버지는 먼저 나가시고 어머니는 그래도 아동복 단골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차피 한 차 타고 왔으니까 먼저 나가봤자 일찍 돌아갈 수도 없다라는 걸 생각해서 남아 있었는데 그게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이렇게 빠르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여쭤봤었던 게 왜 이 사진을 해놨었냐면 그때는 에쿠스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 에쿠스를 산 날에 차에서 주무셨던 기억이 아직까지 새록새록합니다. 우리 남자에게 차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저보고 계속 아메이에 대한 프로포즈가 아메이 너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꼭 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죠. 우리는 피상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이런 장면들이 있죠, 그죠? 이런 장면들 속에서 저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도 나름 못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결국에는 열심히 해봤자 저들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된단 말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썩 유쾌한 상상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별 생각 없이 아메에 대한 별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다가 저는 군대를 가지게 됐는데 군대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우리 동생은 이 사진을 간디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군 생활을 굉장히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군 생활 이야기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친구의 친구가 상병이길래 이등병 때 군에 처음에 이제 입대를 해서 반말을 썼던 그것도 전병력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했었던 참 재밌는 참 유쾌한 친구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신병은 팬티 4장과 난닝구 4장과 양말 4개를 줍니다. 죽이라는 걸 합니다. 뭔지 모르죠?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공동 빨래터를 쓰니까. 전 그게 너무 우스워 보였어요. 자기 팬티에 여러분 팬티에 여러분 이름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켈빈 클라인 말고는 자기 이름 자기 팬티에 적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팬티에 저는 마크 정도 뭐 점 찍었나 하여튼 뭐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해서 공동 빨래터에 널어놨는데 일주일 정도 입고 빨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제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쎄삥이고 이름도 안 적혀 있어. 얼마 가져가기 좋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일주일을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건강한 삶이 이제 한계에 다다를 때쯤에 이제 나 내 것이 필요하다. 볕 좋은 날에 나가서 내 것 같아 보이는 거를 어차피 또 훔쳐갈 거니까 넉넉하게 가져왔는데 저녁 식사 시간에 모두가 전병력이 모여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니까 병장에 속옷이 없어졌다고 저한테 저도 못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적이 없다 얘기를 하니까 관물대를 하나씩 털기 시작했어요. 그 여고 괴담에 놓고 하나씩 하는 그 기분 있잖아요. 그렇게 심장이 쪼여오는데 전 잘 숨겨놨다 생각했지만 뛰어봤자 이등병은 병장 손바닥 아니죠. 제 관물대에서 뭐 양말 12개, 팬티 10장 뭐 이렇게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긴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는 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나마 좋았던 게 뭐냐면 그 교회에 가 있는 거였어요. 교회에 가 있으면은 책을 읽어도 누구도 터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에서 책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게 되었어요. 뭐 특별한 책 보내주시지 않았겠죠.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든지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좀 일으켰던 건 인터넷이라는 말이었어요. 어쩌면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거면 젊은 제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메이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복학하기 전 1년만 아르바이트 삼아서 아메이를 하는 그런 근무 형태도 가능한가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한 친구를 데리고 나오면서 아메이를 해봤어요. 배우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친구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이미 그들은 루틴이 다 있어요. 세제를 이야기하려면 하이타이 이만큼의 옥시크린 이만큼 이런 루틴이 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메신저, 이 허약한 메신저 이야기에 설득당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데모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데모를 이렇게 해봤는데 맑아진 게 좋은 건지 안 맑아진 게 좋은 건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뭔가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맞나? 내가 바로 하는 건가? 남들도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이 그렇게 그들은 나의 직장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의 직장 동료가 되면서 저의 또 새로운 꿈이 아줌마가 되고 싶다. 나도 아줌마처럼 사업하고 싶고 아줌마들은 친구들이 물건을 써주는 것 같은데 우린 너무나 많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아메이 플라자를 가면 마우스 스프레이와 kell러그만 사오니까 매출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메이에 대해서 아메이는 도대체 뭘 원할까? 아메이는 이런 긴 역사 동안 어떤 분들이 성공을 했을까? 이 제품을 아메이는 우리가 뭘 할게 말할까? 결국 이거더라고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메이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나의 열심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라는 게 생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억울한 만큼 나중에 자유로워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직 수입이 크지도 않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얼마나 거리를 다니고 저도 많이 다니거든요. 저 1년에 이번에 딱 차 탄 지 1년 됐는데 6만 킬로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얼마 다니고 뭐 나는 아메이를 어떻게 애를 떼고 이렇게 얼마나 애를 놔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메이의 수입 산정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고생을 바로미터로 삼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애를 몇 번 놔두고 밖에 나갔나? 저 사람이 몇 킬로를 뛰었나 가지고 뭐 캐로 마일리지처럼 뭐 그걸 인정해주고 이렇지 않아요. 그죠? 뭘로 아메이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느냐입니다. 딱 그 두 가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둔다면 여러분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한 아메이가 지금 이렇게 큰 대기업이 되었고요. 예전에는 참 그렇지 않나요? 아메이를 뭔가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에 핏대를 세웠어야 된다면 이제는 아메이가 괜찮은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핏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의 어떠한 게임으로 넘어간 거지 아메이가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게임을 이제 끝난 거잖아요. 저는 아메이에 대한 비전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생활 필수품, 매일매일 쓰는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 소비라고 일컫는데 이 반복 소비들이 반복되면 당연히 지출도 반복되지만 나의 지출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면
몇 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돈을 찢어가는지, 내 호주머니에 나간 돈이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건물주인한테도 갈 거고, 가게 직원이라든지 매니저한테도 갈 거고, 컵 대주는 뭐 그런 업체에서도 돈을 갈 거고, 아프리카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갈 거고,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나의 습관은 누구에게 수입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감는 습관, 양치를 하는 습관, 나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누구든가를 무의식적으로 부자 만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무의식적으로 돈이 들어온다. 와,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돈이 나가죠. 넷플릭스, 유튜브, 휴대폰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메이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무의식적인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면 수익 구조를 한번 보시면 스폰서님이 20만 포인트 정도를 소비를 했고 나도 20만 포인트 그리고 A와 B 각자 20만 포인트를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가장 수입이 많을까요? 하면 대부분 S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메이는 퍼센테이지도 마찬가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죠. 여기서 A가 더 많이 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명을 알리면 A가 수입이 더 많겠죠.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스폰서가 그래도 어쨌든 12,000원을 가져가는 거 보니까 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스폰서를 없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마찬가지 60만 매출의 6% 그리고 밑에 파트너들 떼주고 나면 24,000원. 스폰서는 100명이 있든 한 명도 없든 나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순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6명과 함께 소비를 하게 되었을 때 약 수입은 15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6명과 함께 또 각자 4명에게 알렸을 때 저는 이 그림이 저에게 비전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제 동생한테 알려주고 그죠. 제 동생도 동생 친구한테 알렸잖아요. 동생 친구는 저한테 쓸까요? 저한테 주문할까요? 어플로 주문할까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저한테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어플로 주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플로 주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산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주문한 사람은 주문을 한 제품은 제가 갖다 드릴까요? 대한통운 기사님이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한번 제대로 여기서 왜 써야 되는지 개념화가 되어 있다면 그게 납득이 되었다면 그분이 어떤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저의 역할은 없네요, 그죠? 그걸 얼마나 잘 만들어 스스로 쓰는 사람과 스스로 알리는 사람을 얼마나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제가 한국에 있지 않아도 혹은 제가 이 세상에 현재하지 않아도 이 수입은 연속될 수 있겠네요. 그게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본 가장 큰 비전이었어요. 저게 건물 아니고 뭐야? 우리가 건물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같은 수입을 원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들이 또 각자 2명에게 알렸을 때 전체 매출은 1,580만 매출이 되고요. 저희 수입은 약 22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도 SP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SP 또 이미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성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첫 SP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이렇게 했었는데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는데 800만 PB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친구 어머니한테 제가 한 달 전부터 청정기를 샀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잘 말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더 제가 전화를 하고 뭐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어머니 바꿔봐봐. 내가 지금 찾아간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수화기 너머로 그냥 갖고 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우대팩과 이제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청정기를 구매하면 거의 100만 PB에 가까운 매출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PB를 이제 또 발판 삼아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SP를 열정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SP를 성취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저는 SP가 되면 GP가 2달 있다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대로 네트워크를 제가 쌓는 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던 거죠. 첫 번째 SP를 했습니다. 제가 2달째 얼마를 했는 줄 아십니까? 850을 했습니다. 이제 제정신 아닌 것 같죠. 850에 멈추다니 저에겐 최선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은 어떻겠습니까? 75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맘 같지 않은 상황이 거듭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100씩 내려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번쩍 차려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했고 제가 2월에 SP가 됐는데
GP는 엄청 열심히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월이 아니라 6월, 7월, 8월에 제가 무엇을 했냐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매출은 이게 거의 한계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잘하기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그때 한참 김일두 스폰서님이 얘기해 주신 쇼더 플랜 100회를 한번 사업 설명을 한번 100번을 해봐라 해서 6, 7, 8월 동안 100번의 사업 설명을 제가 도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100번의 사업 설명 동안 수많은 소비자와 프로스펙터들이 생겼는데요. 두 가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저는 상황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A형이다 보니까 관계 위주죠. 와 보고 있다가 지금쯤 하면 얘기해야 되나? 아직 아닌 것 같다. 섣부르다. 그래서 이제 쭉 기다리다 보면 이제 모임이 파할 때쯤 되잖아요. 오늘은 작정상 후퇴다. 다음에 하겠다. 뭐 이런 느낌 알잖아요. 전화해서 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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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딱 끊고 나는 했다. 네가 안 받았다. 이런 느낌 있죠. 우리의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런 느낌의 어떤 관계 위주의 저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횟수 위주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100회 사업 설명을 망설였던 이유가 뭐였냐면 100명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100명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가 이제 창원에서 서울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400km 정도 되잖아요. 400km가 다 보여서 출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천리 아니에요? 헤드라이트 조사거리가 한 200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00m를 가야 그 다음 200m가 보이고 그 200m를 가다 그 다음 200m가 보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200m가 수놓아져서 400km가 완성이 되는 거지 한 방에 보여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제가 사업 설명 해볼까 하니까 한 5명 생각나더라고요. 5명, 4명, 5명 하니까 다음 명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소개를 해주는 아니요. 사업 설명해서 소개해주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 머릿속에서 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근데 하는 내가 해보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요. 이게 10명, 두 번째로 10명, 15명, 20명 쌓이잖아요. 레코드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00회 채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관계보다 횟수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횟수 해보고 일단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6, 7, 8월에 제가 열정적으로 해서 9월에 제가 드디어 GP가 되는데요. Q 사파이어 GP가 됩니다. 저의 사업 설명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증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플래티늄 12번 한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수입이 거의 4천에서 5천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리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때 이랬어요.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니까 다 쓸고 간 빗자루처럼 다 쓸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뭐 할 건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치킨집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늦은 것 같다. 왜 늦었냐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 동네에 배달 오토바이가 수십 대가 왔다 갔다. 먹을 사람 다 먹은 것 같다. 늦었다. 또 한 친구는 미용실을 하는. 내가 아는 사람들 지난주에 3명이나 머리를 했다. 늦은 것 같다. 밥집 하려는데 어쩌면 나 점심 벌써 먹어버렸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왜 넌센스입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피어나는 업종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죠? 머리는 뭐 어때요? 뭐 자르기만 합니까? 자르고 지지고 뽑고 말고 뭐 색칠하고 난리를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정말로. 근데 끊임없는 수요가 이어지잖아요. 치킨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아메이도 그렇다는 거죠. 늦을 수 없는 이유는 일리도 있지만 첫 번째 끊임없는 수요. 생필품이죠. 치약 떨어지고 비누 떨어지고 샴푸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도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마르지 않는 수요가 결국 아메이를 계속해서 연속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2명을 200만 원 벌게끔, 즉 1000만 매출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사파이어, 3명을 도와주면 에메랄드, 6분을 도와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월드와이드 시스템 탱코아라는 걸 하면서 함께 탱코아하는 사람만 늘린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이아몬드까지 정해진 기간에 가야겠는데요. 저걸 보고 초보자 리더님들이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농담으로 옛날에는 8코어였습니다. 지금 10코어가 됐다는 건 좀 이따 15코어가 되기 전에 얼른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가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수동적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성공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돈을 벌려면 운동 가르쳐야 되죠. 책 읽고 책 써야 되는 거죠. 강의 듣기요. 강의 해야지 성공하죠. 미팅 주최해야지. 제품 사용해서 성공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품 생산해야지. 예? 시장 개척해야지. 사업 설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지. 상담을 해줘야지. 어플을 만들어야지. 이런 걸 해야 성공을 하는데 저 정도면 수동적이고 저 정도면 난이도 낮은 거 아니에요?
비교군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아메이를 해서 내가 그 성공을 한다라는 제가 이제 29의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 정말 노력을 하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력 베이스로 뭔가 이걸 따져 나가는 걸 싫어해요. 꽂히면 사람들은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미친 듯이 하고요. 꽂히지 않으면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남겨놓고 온 설거지처럼 할 수 있어도 안 한다니까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못해서 누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근데 원하면 어떡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할 때 어때요? 불가능한 시간에 달려오는 그의 모습들 발견했었잖아요. 원하면. 그런 것처럼 선택의 문제들하는 거죠. 뭐냐면 와서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아메이 미팅장 한번 가볼래? 안 간대요. 내 삶은 제자리죠. 간대요. 그럼 이렇게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 또 어떤 장면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볼 테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계속 가겠죠. 이렇게. 근데 왔는데 그냥 똑같은 얘기나 하면 또 여기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될 리가 없죠. 그게 교만이죠. 어떻게 한 번만 해서 잘 되겠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배워봐야지.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 길이 있는데 에이 해봤는데 안 되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기 밑에 처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택의 연속이죠. 좋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준을 좋게 유지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브론즈 빌더, 브론즈 빌더에서 SP 이렇게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빌더에서 내가 100만 원 버는 사람에서 SP를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연기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기파라는 건 이렇게 사실 연기파, 뭐 실력파, 뭐 이런 얘기가 엄청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연기파 배우, 실력파 가수.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연기 잘해야 되는 뭐 운전파 기사 이런 거 있어요? 요리파 주방장 이런 거 있어요? 아니 그냥 의미도 없는 말인데 우리한테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기파가 돼야 되는 게 왜 헐리우드 배우들은 입금되면 변화하잖아요. 우린 변화해야 입금이 됩니다. 좀 달라요. 우리가 조금 덜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금되면 변화하면 입금이 되는데요. 우리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이영은 리더는 저희 와이프지만 150명 이제 한 160, 70명 정도 되겠어요. 160, 70명 정도의 다이어트를 도와줬어요. 이영은 리더가. 많이 도와줬죠. 계속 이렇게 제가 집에서 자극을 하죠. 이렇게 뱃살이 많을 거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래서 처먹지 말든가 말하지 말든가 이러나 저러나 이 입이 문제다라고. 위가 차가운 걸 두려워하고 심장은 짠 거 두려워하고 이거 아시죠? 폐는 연기 두려워하고 콩팥은 밤새우는 거 두려워하고 췌장은 과식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입은 두려움이 없죠, 그죠? 그 죄로 우리가 갈수록 불게 되는데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 영양소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얘기 들어봤죠? 영양소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하니까 이렇게 끝까지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밥 밸런스가 모자라죠. 그럼 또 다시 맞추게 되고 반찬 밸런스가 모자라면 또 반찬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제 배에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영은 리더가 이번에 자유야 오빠를 관리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바디키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0월 17일이었나요? 그때 바디키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하니까 1kg가 빠지더라고요. 주문과 동시에 1kg가 빠지게 되었고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거의 지금 제가 어제 몸무게 달아봤을 때 72kg. 그래서 한 10일, 12일 만에 5kg가 빠지더라고요. 저는 왜 못 빼는지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디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저의 10% 정도씩 날리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면 8주 정도 뒤면 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강력한 감량 프로그램. 저희 파트너들 중에서도 다이어트와 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8주 만에 변화하신 분들, 이분도 8주 만에 변화하셨죠. 이분도 8주 만에 아까 이영은 리더와 함께 바디키 프로필 찍었던 분이고 이분도 치과에 다니시면서 8주 만에 라이드와 바디키 이렇게 이거는 없애려고 했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네, 놀라셨죠 다들. 너무 빨리 넘기니까 얘네들이 그걸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영은 리더님이 이걸 보여줬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SP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갈 때는 딱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SP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갈 때 왜 저게 필요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큰일인데요. 리모트가 안 먹는데요. 네. 잠시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SP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실 때는요. 진짜 이때는 실력파가 돼야 돼요. 저는 아메이 하면서의 대부분의 스킬은 그때 배운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다이아몬드 리더님보다 더 요리 잘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리더님들도 많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어때요? 너무 멋있죠? 기적 같은 일들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다이아몬드 입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된 장면을 보는 거죠. 우리가 밑에 깔려있는 이 많은 카드를 보지는 못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부러워하지만 그 밑에 거는 부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브론즈 빌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8호 계속 왔으니까 이건 기분파에서만 벗어나도 사실 성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일관되게만 사업을 해도 빌드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23살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41의 저죠.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들 꼭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뭘 했냐면 여러분 아메이 하다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친구도 내 아는 지인도 아메이 5년 하다가 그만두던데 안 하던데. 저는 연차의 함정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친 지가 5년 정도가 됐습니다. 보시면 저거는 운수 좋은 날입니다. 보십시오.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 정도면 저한테 있어서 베스트 장면입니다. 네, 뭐 하는 것 같죠, 저 정도 보면. 근데 주로 일어나는 장면은 저런 장면이 아니에요. 보통은 자주 일어나는, 평소에 칠 때는 보통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우리 파트너들이 갓 태어난 사슴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친 지가 5년 됐는데 5개월한테도 집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두 번 칠까 말까니까요. 여러분, 이게 연차의 함정입니다. 언제 시작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빡센 빈도와 밀도를 가진, 즉 5년을 했다 해도 매일 치는 5개월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 몇 년 했다. 옛날에 아메이 하더니 걔 대구까지 갔다 왔더라 하면 막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대구 한번 갔다 와서 앉아 있었을 뿐인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수입의 높이보다 길이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장의 수입도 좋지만 안정된 삶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인 거고, 그건 뭐냐면 열심도 중요하지만 아까 사람을 우린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나의 열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플러스 알파로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그리고 너와 함께 이 삶을 바꿔보고 싶어하는 그 진심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몇몇 예시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간호사들이 사이드 잡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뒤에 계속 엇박차를 타는 제 큰언니가 한 분 계시죠. 저분은 아메이를 9년째 하시면서 3교대 간호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제 파트너로 이렇게 계셨는데, 저분이 이제 남편이 파운더스 18%를 하셨어요. 저분이 18%, 파운더스 PT가 아니라 9년 차. 크게 돈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남편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아메이를 그만두게 해달라, 와이프를. 내 삶에 너무 큰 어떤 불편감을 생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 뵙자 이렇게 했어요. 만나 뵈서 이제 막 얘기를 해서 당신 와이프가 이렇게 준비해놨다 이래서 오기 전에 제가 뭘 준비했냐면 이분의 모든 LOS 맵을 다 열었어요. 9년 정도 했으면 회원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빵 PB가 많아서 그렇지 회원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쫙 이렇게 열어놓고 공작새 날개 펼치듯이 있잖아요. 쫙 열어놓고 이렇게 당시 와이프가 준비해놨다니까 처음 보면 잘 모르죠. 거기에 감동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이 함께 조인이 되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으로 자녀 유학까지 이렇게 이탈리아 유학까지 보냈었는데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 남편분이 50일 만에 머리가 이렇게 난 거예요. L400을 통해 가지고. 너무 대단하죠, 아메이 제품. 그래서 이 제품 변화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참 수많은 여행을 보내주는데요. 우리 저기 이번에 그 크로아티아 갔을 때죠. 다이아몬드 여행의 분위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 주인공님이 절대로 쓰지 말아 달라 했는데 너무 근데 보기가 좋아가지고 가시면 이런 멋진 분위기 속에서 다이아몬드라는 게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 수입만 가지고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문화권이 형성돼 있어요. 다이아몬드 사회에는요.
그 다이아몬드 사이가 판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뭐 주식 조금 잘해서 코인 좀 잘해서 1억 5천 버는 거랑은 알겠죠. 그냥 어차피 내 삶은 방구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내가 크게 뭔가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물론 그런 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삶이 달라진다라는 표현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더 많은 수입을 버는 분들도 계시죠. 아메이 외적으로. 근데 여러 항목들이 만족이 돼야지 삶이 바뀐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파트너들과 함께 치앙마이 갔을 때 어떤 이런 좋았던 모습들.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영리더 그걸 했을 때 김일주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요트 대회 그 덕디보스 나갔던 우리 나카지마 가오루도 직접 뵙게 됐고요. 김일주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스폰서님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이렇게 많이 다녔었잖아요. 나카지마 가오루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는지 물어보니까 그 얘기 들으셨죠? 나보다 많이 거절받은 사람 있냐고 이렇게 해서 사람 장례가 조용해졌었잖아요. 2만 명이 모였는데 너무 자기는 제일 많이 제시했고 거절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얼마나 거절을 많이 받았으면 더 이상 나까지마라고 이렇게 성함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나카지마 가오루 리더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친필 사인이라든지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시고 유럽에 계신 멋진 리더님들 만나게 되었고요. 라스베가스 10년에 한 번씩 라스베가스에서 그 다이아몬드 개모임이 일어납니다. 이제 티켓하고 이런 건 다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다 다이아몬드가 됐다. 반성해라. 저 사람 저거 쓰고도 다이아몬드 됐다. 썼죠 뭔가를.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런 게 있구나. 레이디 가가도 불러주시고 제가 찍었던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동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코로나 터졌을 때 저희가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터지기 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다 보니까 헬기를 많이 태워줬어요. 수석 다이아몬드는 헬기 태워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진짜 헬기가 뭔가 일상처럼 얼마나 일상이었냐면 이영을 리더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주위에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보니까 다이아몬드 이상이 이렇게 내 주위에 많지 않다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때 또 김일주 스폰서님과 함께 했었던 애니타 후 그분에게 우리 민지연 리더님과 함께 했었죠, 그죠? 조연아 리더님하고 다 같이. 근데 이제 우리 갔을 때 뭐 원하는 게 없냐 하니까 한국에 그때 허니버터칩 유행할 때여서 가지고 이걸 들고 FCA에게 FCA 선물로 허니버터칩을 줬던 그 정말 순수했던 제가 있었습니다. 야마자키 다쿠미 이분도 30에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셨죠. 홍콩에서 수석 다이아몬드, 마카오 더블 다이아몬드, 홍콩의 또 다이아몬드, 베트남의 SP 리더님들. 저희가 식품 먹는 걸로 어디 가서 잘 안 지지 않습니까? 뭐 지병 있나 소리를 자주 듣는데 우리가 와 정말 홍콩의 스케일은 달랐습니다. 기억나죠? 그때 우리 같이 함께 가서 어떤 마인드일까? 먹다 보면 배 안에서 섞인다는 생각일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23세 시작했던 아메이가 41가 되었고 총각으로 시작했던 아메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벌써 9살, 7살입니다. 너무 빠르게 시간이 흘렀죠. 제가 아메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사명서 적는 걸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제 사명서입니다. 보시면 이게 2005년에 적었죠. 한국 아메이, 그때는 IBO라 그랬거든요. 젊은 아이비어들의 꿈이 될 것이다. 전 세계를 누비며 꿈과 희망을 전달할 것이다. 살아서 천주의 다이아몬드를 만들 것이다. 아직 한 조도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긍정만을 볼 것이며 겸손하고 결혼하고 아니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할 것이다. 선한 부자가 되어 한 해 10억 이상 기부할 것이다.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능력을 믿는다. 아메이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여 아메이를 더욱 빛낼 것이다. 나로 인해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 세계 어디에서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메이와 함께라면 인생을 행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내 삶을 통해 증명할 것이다. 어떻게 이 메시지하고 지금의 저하고 어울립니까? 오 진짜요? 어울려요. 근데 이 메시지를 쓸 당시에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때 썼다니까요. 지금 나름 어울린다라는 지금 쓴 게 아니라 이때 쓴 글이 어쩌면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직 내 성공이 정확하게 100% 믿기지 않죠, 그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또 결혼하고도 이렇게 인생 사명서를 와이프하고 같이 썼습니다. 전홍준 스폰서님 저희 어머니의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치 같은 사람, 리치 디보스 같은 사람. 그래서 가장 많이 읽은 책도 리치 디보스님 책이고 가장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리치 디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0대 때 적었던 강의 필기였어요. 이게 한 사람 강의를 들으면 이제 이렇게 필기를 했었던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집착에 가까운 필기를 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불안감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여기 앉아 있다가 내 친구보다 그냥 사회 진출이 1, 2년 정도 스타트 라인이 그냥 늦어지는, 어차피 결국 돌아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 어쩌지? 라는 그 불안감 있잖아요. 혹은 내가 헛발차기 하는 거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딴 생각하거나 집중하거나 이 자리에서. 왜 적는지 아시죠? 외우려고? 다음에 다시 보려고? 아니요. 생각이 현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요. 잡생각이 나잖아요. 사람이 걱정이 점점 많아지고 적으면 생각을 현재에 붙들어 매둘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사람이 유머하는 것까지 배워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 책 만들었었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제 책을 가지고 저런 걸 쓰더라고요. 인스타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울산의 한 리더님도 저한테 사인해달라고 하셔서 가보니까 제 책을 필사를 하더라고요. 와, 소름이 쫙 돋는 게 뭐냐면 평생을 남의 성공 스토리 이야기하러 다닌다고 바빴거든요. 김일두 스폰서에 어떤 성공을 하셨는지,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인 권인건 윤영민 스폰서님 어떤 성공을 하는지. 그러고 사니까 이제 남들이 제 이야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아메의 인생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꿈보다 안에 적어놨던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파트너들의 감사하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놓지 않아줘서, 끝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매일경제에서 저를 실어 갔었어요. 잘 나왔죠. 그래서 매일경제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기사까지 이렇게 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대를 이어서 함께 아메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고요. 부모님과 만나서 좋은 건 뭐냐면 제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공통적인 관심사, 그러니까 대화 화제가 많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도 사실 재능이 하나도 뛰어난 거, 체력적으로도 뭐 운동신경도 그렇고 공부도 제가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좀 그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애는 쓰더라고. 애들이 어떤 애를 쓰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이건 제 동기부여 영상이고 제가 아끼는 영상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름 사다리라 그러나요? 그죠? 이거 하려고 엄청 막 애를 쓰는 거죠. 힘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쉽게 하죠. 너무 잘하고 싶었대요, 저걸. 저게 뭐라고.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애 손 때문에. 잘 돼서 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싶은데,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아픈 건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애들도. 저는 어쩌면 이것도 아메이 스피릿이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또 저희로부터 이렇게 또 통해 내려간 거 아닌가. 정말 원한다면 이 과정이라는 거, 과정이 어렵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쩌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원치 않는다는 말의 반증 아닐까. 정말 잘해보고 싶잖아요. 우리 이 안에 정말 뭔가 만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옳았다라는 거 증명해보고 싶잖아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오늘 진짜 멋진 한 걸음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그런 결과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진 성공의 벽돌 하나 더 쌓아 올리는 그런 리더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쩜 이렇게 계속 웃기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지 정말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요. 리더님을 개그계에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답게 아름답게 사업하는 거 비밀 눈치채셨나요? 네. 잘 선택해서 변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가 변화시키려면 나부터 잘 선택해서 나의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게 결국 우리가 아름답게 사업을 이어가는, 나답게 사업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아름답게 한번 외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 둘, 셋. 오늘도 아름답게. 네, IDFCA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알람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